독일어권 대학교 투어 두 번째 시간이죠. 네. 와.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대학교 선배이자 친구인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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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짧게 자기소개 해주실까요? 네, 저는 지금 연세대학교 도고동문학과 22.5학번 안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나이는 똑같은데 선배라고 소개하는. 그래서 0.5만큼 선배인 거예요? 아, 네. 한 학기만 선배. 네. 밥얻어 먹을 때 무조건 선배. 맞죠. 돈 필요할 땐 언니. 그럼요.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도고동문학과여서 그거에 맞게 이제 게스트를 또 잘 초대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가져온 대학교는 베를린 자유대학교입니다. 네, 베를린 그 독일의 수도. 독일어로는 프라이 우니버시테트 베를린. 와우. 저게 무슨 동물이에요? 곰인 것 같아요. 곰입니다. 혓바닥을 지금 맞죠? 어떻게 네. 저렇게 그릴 생각을 했는지 굉장히 독일인들의 그 뇌구조를 한번 들어가 보고 싶습니다. 베를린의 위치 가져왔고요. 약간 오른쪽 위 부분에 있죠. 그리고 베를린 하면은 독일의 수도. 약간의 소개를 가져왔는데 그냥 제가 관심이 있어서 박물관과 미술관이 엄청 많고요. 뮤지엄 인젤이라고 아예 박물관 섬이 있어서 거기에 박물관들이 모여있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게 그 섬인 거죠? 네, 맞습니다. 수업 시간에 한번 나오지 않았나요? A2였나? 근데 같이 듣지 않아가지고 네, 수강이 달라서 근데 이제 저 독일어 단어를 분석을 해보면 이제 뮤지엄까지가 미술관이고 인젤이라는 단어가 이제 섬이라는 뜻이에요. 독일에는 이제 단어가 긴 걸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딱 잘라 보면 그냥 한 단어 5개 붙여놓은 단어들이 많아가지고 이거 경우에도 박물관 그리고 섬 진짜 그냥 두 글자를 이제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도 미국 애들이 좀 나은 거군요. 대시로 붙이잖아요. 그렇죠. 어디서 뛸지 모르면 진짜 그냥 새로운 단어가 탄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저 발음할 때는 좀 띄어서 발음을 해요? 아니면 그냥 뭉개서 붙여서 가버려요? 합니다. 와. 무슨 미셀이에요, 그러면? 무제움 인셀. 게르만 계열인가요? 그러면? 다 라틴어일 거예요. 그리고 베를린 하면은 오케스트라가 유명하죠. 그리고 오페라도 굉장히 많은 오페라 성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베를린 한번 고려해보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대학교의 약자는 FU예요. 꽤 높아요. 세계 순위 102위, 독일에서는 6위입니다. 대학 수위. 그리고 인문대학이 특히 유명한 것 같아요. 인문대학은 세계 32위라고 해요. 그리고 공립대학이다 보니까 등록금이 무료고요. 그래서 굉장히 더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그쵸. 여기 글자 베리터스 루스티아 리버타스 진리 정의 자유 라는 문구를 뭐라고 해야지? 표어로 삼고 있다고 하네요. 이 대학교가. 연대도 비슷하지 않아요? 똑같아요. 진리, 정의, 자유. 근데 중간에 정의라는 단어는 다른 글자로 justice? 뭐 그런 단어로 쓰는 걸로 알고 있어요. 고대도 진리, 자유, 정의일걸요. 그러니까 순서만 다르고 서울대도 또 똑같은 단어들을 그냥 순서만 바꿔가지고 쓰고 있어요. 대학들이 추구하는 거를 그 서구 사회에서 뭔가 교육 제도를 갖고 오다 보니까 그쵸. 그냥 그것까지 긍정적으로 해석하십니다. 가져왔네요. 그냥 베꼈다. 유럽의 국기들이 다 베끼듯이. 그렇긴 한데 이제 정말 그 대학교에서 추구해야 될 방향성이 무언가 했을 때 저것 말고 찾아보기가 좀 힘들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사랑? 그 종교에서. 네. 그리고 외국인 비율이 23%로 꽤 높네요. 저번에 뮌헨 대학에 비해서 훨씬 높은 것 같은데요. 네. 생각보다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겠다 싶기도 했어요. 영어도 잘 통할 것 같고. 뭐 기숙사 이야기는 또 뒤에서 나오는데 이건 자체 기숙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타 기관에서 아예 관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자유대학교잖아요. 그래서 진짜 자유를 추구하면서 만들어진 대학교더라고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학생들이 정치적 영향으로부터 자유롭고 독립적인 학술 교육을 보장할 수 있는 자유대학을 설립하고자 했습니다. 그때 이 베를린 지역이 소련의
그렇죠. 동서로 갈려 있었는데 네, 어느 쪽에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 쪽? 러시아 쪽에 있었어가지고. 그 당시 소련이니까. 네. 그래서 그쪽에 좀 뭐라고 해야지 족속돼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거기에서 아마 자유를 추구한 것 같아요. 그걸로부터. 네. 그래서 1948년에는 학생, 교수, 정치인 등이 모여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같은 해에 창립대회가 열리면서 이제 베를린 자유대가 정식으로 출범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동문을 조금 가져와 봤어요. 근데 저번에 했던 그 뮌헨 대학보다는 동문이 조금 약하더라고요. 그쵸? 노벨 화학상 있긴 한데 한 명밖에 없고, 그리고 또 눈에 띄는 거는 전 베를린 시장 요 정도인 것 같아요. 뮌헨대가 훨씬 더 세계 순위가 높았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네, 맞아요. 그런 영향도. 네, 맞습니다. 독일 내에서도 뮌헨 대학이 2위를 차지했었던 걸로 알아서 네, 그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네요. 졸업하기 좀 쉽지 않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리고 캠퍼스는 3개예요. 다행히 베를린 중심을 기준으로 왼쪽 밑부분에 이렇게 캠퍼스들이 3개가 모여 있긴 한데요. 네. 달렘 캠퍼스는 대부분의 전공 학생들이 듣는 곳, 그리고 랑크비츠 캠퍼스는 지구과학, 듀펠 캠퍼스는 수의과 학생들이 듣는 그런 캠퍼스라고 합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하나, 둘, 셋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기숙사에는 학교가 제공하는 기숙사는 없고요. 신청할 수 있는 곳이 2개가 있는데 스튜디어랜덴 베아크 베를린, 그리고 슈투덴텐도프 슐라흐텐제 맞나요? 네. 슐라흐텐제 이렇게 2개에 신청을 할 수 있네요. 그 앞에 기숙사가 조금 더 싸죠. 300유로라고 되어 있어요. 저기 식사비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건 모르겠어요. 안 들어있어도 놀랍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연대도 기숙사 살아도 학식은 별도니까. 그쵸. 그래요? 네. 안 좋구나. 혹시 고등학교를 잘못 생각하신 거 아니에요? 잘 모르죠. 그러니까 대학교 기숙사에 그건 따를 것 같긴 하네요. 300유로면 우리나라 돈으로 한 45만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싸냐라고 묻는다면 물음표 약간 찍힐 것 같은데. 싸지 않나요? 독일에서는 혹시 한 달 기준 아니면 한 학기면 싼데 한 달이면 비싼 것 같아요. 그렇죠. 한 학기가 한 3달이라고 기준을 잡으면 연대보다는 비싼? 그쵸. 그쵸. 물가가 좀 더 비싼 나라긴 한데 그리고 스튜디어랜덴베아크 베를린에서는 베를린 내에 36개의 학생 기숙사를 보유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이 진짜 독일 대학교는 도서관이 진짜 많은가 봐요. 저번에 뮌헨 대학에서도 건물마다 도서관이 있다고 되어 있었는데 여기도 그런 시스템인 것 같아요. 14개의 도서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그 도서관 홈페이지를 조금 캡처를 해봤는데 좀 쾌적하고 디자인도 예쁘고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도서관이. 네. 지금 보니까 분야별로 나눴네요. 도서관을. 네, 그래요? 맞아요. 책이 저렇게 많아? 그럼 전문적인 책 위주로 그 도서관마다 특색이 있나 보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주소 표시되어 있는 주소도 다 달라서 같은 건물에 뭐 다른 층이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짜 다른 건물. 네, 그런 거인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뭐 식사 말씀이 나왔는데 학식당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2인데 멘사거든요. 네. 그래서 이 멘사 카드를 구입하고 이 카드에 돈을 충전해서 식사를 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쌀까? 되게 궁금해지네. 물가랑 연동해서 뭐 그래도 학생들이 할 만한 가격으로 제공하지 않을까요? 뭐 추측이죠. 네. 근데 저희도 싸진 않죠. 요즘 어느 정도예요? 학식이? 싼 데는 6,500원 정도? 그리고 많이 먹는다 그러면 7,000원 넘게 나올 때도 있고 밖에 비해서는 훨씬 싼 거죠. 그러네. 요즘 물가가 거의 10,000원은 줘야 그치, 먹으니까. 10,000원으로도 그치. 잘 먹으려면 15,000원 이제 잡고 맞아. 먹으러 나가는 게 일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 비해서는 먹을 만하고. 네, 제가 몇 년 전에 다녔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기억하지 마세요. 학식 중에 800원짜리도 있었는데. 기억하지 마세요. 나 450원도 기억났단 말이에요. 빵도 지금 1,000원 이하로 왔네요. 진짜. 돈가스 같은 거 먹어야 1,000 한 2,
2,300원 됐던 것 같은데. 아, 물가가 달랐어요. 이런 얘기하지 마세요. 라떼 얘기는 여기서 하면 안 돼.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입학을 하려면 무슨 전공이 있는지 봐야겠죠? 그래서 16개의 학부가 있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 다양한데 저는 좀 생각보다 평범하다고 느꼈어요. 그냥 있을 거 다 있고 네. 뭐 있을 거 다 있고 딱히 없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있는 것도 없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인가? 그냥 바이올로지, 케미스트리, 파머시가 한꺼번에 있나 봐요. 네, 학부니까 거기서 이렇게 나눠지겠죠. 근데 어스 사이언스는 하나야.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구과학 그러면은 저게 한 과일 것 같은데 부가 아니라. 네. 그리고 그런 것도 물리도 있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이과 과목들에서 그럼 피직스가 따로 있네요. 약간 왜 묶는지도 참 궁금하네요. 그렇게. 아, 그래서 건물이 약간 한개 그러니까 좀 사이언스가. 규모가 좀 크지 않나도 싶고 키우는 학교가 제 분야일 수도 있고 메디컬 스쿨은 또 따로 있네요. 위에 바이올로지하고 파머시가 위에 있는데 아래 메디컬하고 저희 보면 메디슨도 있어요. 그래서 저거는 네, 그 수의 아 수의 쪽이군요. 네. 수의 약대인가 본데요. 수의학. 동물에 관련된 그쵸. 모든 거를 다루는. 근데 저기다가 뒤에 이제 메디슨 붙은 거는 네. 약대인데 그냥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거이지 않을까요? 그래도 수의대인 것 같으니까. 네. 그 글씨가 다 파란색이잖아요. 다 링크거든요. 자료가 필요하시다 하면은 이 PPT를 보내드리면 되니까 그렇게 저번처럼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 됩니다. 인문학부가 유명하다고 해서 이렇게 인문계열 세부 전공을 가져와 봤거든요. 한국에서도 볼 수 있는. 근데 그릭하고 라틴 랭귀지 이런 게 또 있네요. 우리나라에선 좀 보기 어려운. 그렇죠. 로만스 언어들도 따로 빼놓은 것도 좀 신기한 것 같아요. 이탈리아어 이런 거를 분리시켜 놓고 옛날에 쓰던 이제 라틴 그리고 뭐 옛날에 썼지만 지금도 쓰고 있는 이제 그리크 따로 빼면 이제 문학도 두 언어 묶어도 지금 너무나도 큰 그쵸. 범위여가지고 따로 빼놓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어 영문은 저기 가도 있네요. 시어터 스터디도 있네요. 네. 그리고 석사 같은 경우는 이거는 과학 쪽이죠. 이렇게 과학 쪽 쭉 있고요. 그리고 와. 또 이거는 인문학 쪽인데 인문이 확실히 좀 비교적으로 크네요. 그쵸, 그러네요. 많죠. 그러네. 굉장히 그쵸, 디테일하네. 진짜. 석사가 디테일하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와, 이집트도 있다. 댄스 스터디도 있어요? 제대로 읽은 거죠? 네, 뭐 약간 무용 쪽 아닐까요? 댄스 그리고 뭐 자기 표현 춤 뭐 이런 맞아요. 것도 이론 쪽일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약간 사람의 움직임을 분석하는 그런 댄스일 것 같고 코리안 스터디도 있어요. 아, 그러네. 저기 이제 Korean Studies랑 East Asian Studies도 같이 이제 묶어놓은 게 있고 아, 차이니스하고 제페니스도 분리는 되어 있고 네. 그걸 뭉쳐서 배우는 것도 있는가 보네요. 어떻게 신기하네. 그렇네요. 엄청 세부적으로 나뉘어져 있네요. 동아시아 강국인가 봅니다. 근데 털컬리지라는 단어가 이제 튀르키 언어가 역사적으로도 뭐 네. 많이 쓰였잖아요. 옛날에 뭐 강국이기도 했고, 그래서 그쪽 사람들의 이제 역사, 문학 그리고 뭐 전통 이런 문화까지 다 묶어서 이제 튀르키 사람들 대해서 예전에 오토만이었을 때부터 해가지고 지금의 튀르키예까지 다 보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마스터 오브 아트라고 해가지고 네. 진짜 그 예술 분야의 아트인가 싶어서 더 자세히 봤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 그 인문학이 liberal art 네. 그거잖아요. 그래서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제가 네. 영어를 잘 못해서 순수학문. 네, 그쵸, 혼동을 그쵸. 했는데 그리고 뭐 교육 분야에서는 이런 식으로 또 석사 전공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영어로 진행이 되는 석사라고 하네요. 아예 또 따로 영어로 진행이 돼 있는 것도 있어서 근데 저는 영어로 진행이 되는 석사를 굳이 독일에서 가서 네. 학비가 싸잖아요. 그런 메리트는 있겠네요. 그리고 뭐 미래에 독일에 남아 있고 싶은 사람들도 뭐 한번 가서
뭐 비자 같은 것도 학생이면 받을 수 있지. 학생 비자로. 베를린에서 영어도 많이 쓰니까. 맞아요. 영어도 많이 쓰니까. 근데 저는 순수미술 쪽이나 서양미술사나 아니면은 뭐 박물관학, 미술관학 이런 걸 할 생각이었으니까 아마 베를린 자유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믿고 걸은 걸로. 네. 제가 갈 곳은 없더라고요. 네, 입학 방법을 갖고 왔는데 학사, 석사가 동일하더라고요. 박사는 아예 따로인데 이거는 일괄적으로 학교에 제출하는 게 아니라 우니 어시스타라는 그 곳을 통해서 지원을 해요. 근데 약간의 수수료가 뭐 발생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적 증명서, 언어 자격 증명서, 졸업 증명서, 여권 사본 증명사진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학교마다 지원서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성적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 평균 4.4 이상이 돼야 되고 내신은 평균 60점 정도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 옆에 4.4가 만점이 몇인데 4.4일까요? 4등급, 5등급 사이 그 의미에서 4.4. 1등급이 제일 높죠. 그러니까 한국 기준으로. 한국 기준으로. 네, 아. 한국 기준. 네. 배는 그냥 EF라는 독일 유학 가이드에서 제공을 한 표를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독일 정부가 인정한 4년제 대학교는 다 이거를 따른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사실 독일 유학을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성적이 안 돼서 바로 포기를 했거든요. 진짜요? 네, 내신이 안 돼서. 고등학교가 너무 좋은 데여서 그래요. 그러게. 그렇기도 했죠. 네, 맞아요. 그래서 바로 포기를 했는데 근데 그때 알았다면은 충족이 되지 않아도 스튜디언 콜레기에 가서 그걸 이수를 하면은 대학 진학이 가능했다는 걸 알았더라면 혹시 가지 과연. 않았을까? 과연. 그런가? 그때는 제가 그 연대를 올 거라는 생각을 못했으니까. 네. 지금 후회를 전혀 안 한다. 그렇죠. 그리고 언어 자격증은 독일어 기준으로 B2 혹은 C1. 그래도 C1은 따놓는 게 좋지 않을까. 어느 정도예요, C1이면? 저는 6개의 단계가 있는데 5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굉장히 잘하는 거네요. 네. 거의 원어민급. 진짜요? 저희 연대 동문과 졸업도 원래 C1이었다가, 그러니까 채아인즈였다가 사람들이 하도 졸업을 못해가지고 이제 교수님 말대로는 이제 배츠와이 B2로 이제 내려왔습니다. 근데 아직 이제 성신여대 같은 대학교들은 아직 채아인즈로 이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도 졸업을 못하고 있고요. 그렇죠. 인문이들이 많은데. 지금 듣고 있는 수업이 배츠와이 수준인가요? 배츠와이는 저한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스와이 그러니까 A2 이게 모든 단계 안에 .1 그리고 .2가 있는데 두 개로 나눠진다 생각하면 되고 저는 이제 A2.2 정도 듣고 있어요. 그래서 희망은 이제 배아인즈 B1 수준을 달성하는 거고요. 아직까지는 조금 어려운 걸로. 맞아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진짜. 이런 식으로 성적은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됩니다. 그 성적이 안 돼도 갈 수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스튜디언 콜렉이라는 곳에 지원을 하면 되는데요. 여기에 입학하고 싶을 시에, 희망할 시에 우니 어시스트, S가 빠졌네요. 에서 체크를 하면 돼요. 나 희망한다, 이렇게. 근데 입학 시험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조금 몰린대요. 사람들이.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서 입학 시험을 치른다고 합니다. 근데 입학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라도 독일어는 해야 되죠. 시험 난이도 자체는 쉬운데 그냥 문제가 뭐 독일어로 나오니까 그럼 풀기 위해서는 그래도 기본적인 독일어는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게 최종 학력이 검정고시인 사람은 지원이 불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네, 반드시 학교를 졸업해야. 왜? 그건 모르겠어요. 스튜디언 콜렉을 졸업해야. 나쁜 학교인데? 그러게요. 독일어 어학 수준표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거 있잖아요. 네. 저 정도를 하고 갈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하면은 저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C1, C2. 네, C2는 거의 진짜 원어민급이고요. B2에서 C1 정도면 그래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옆에 영어 시험 기준도 나와 있네요. 토플이랑 토익. 저 정도면 뭐. 어이, 쉽게. 어디, 학교 어디 나왔는지, 고등학교.
아, 고등학교요? 아, 네, 저 태국에서 국제학교 나왔고요. 네, 그 Wells International School이라고 이제 좀 작지만 그래도 국제학교인 거를. 그럼 아무래도 익숙하고 많이 했으니까. 아, 네네. 네. 영어를 하는 데는 진짜 문제가 없겠어요. 한국어보다는 잘합니다. 아, 그러니까. 진짜 한국어도 잘하시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잘하는 거야. 한국어는 진짜 많이 는 거예요, 진짜. 한국 들어오고 나서 주변 사람들이 다 한국인이니까 자연스럽게 는 것 같아요. 아직도 영어가 좀 편하죠? 네. 평생 평생 꿈꾸고. 영어가 편할 것 같아요. 꿈도 영어로 꾸고. 꿈은 애매한 게 누가 나오느냐에 따라 상대에 따라. 맞아요. 네. 생각상. 그렇네. 한동안 제가 한 1년 동안 태국어를 배웠었는데 근데 제 태국어 선생님이 제 숙제 안 한다고 태국어로 이제 야단치는 꿈을 이제 꿨었는데 깨어나서 약간 내가 태국어를 알아듣는구나 막 이러면서 깨어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야단을 맞고 성취감에. 네. 할 수 있는 언어가 굉장히 많죠? 많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영어, 한국어, 중국어, 태국어 정도? 그리고 독일어까지. 네. 제가 독일어도 항상 넣고 싶은데 아직 그 정도 수준이 안 돼가지고 말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학당 시스템도 있어요. 이거는 학기 들어가기 전에 6주간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주로 교환학생에게 타겟이 된 그런 시스템이긴 하지만 그냥 뭐 이 학교 입학하고 싶으면 자유롭게 신청이 가능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A1, A2, B1, B2, C1 이렇게 5개의 카테고리를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한국 학생의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강의는 대형 강의인 부얼레숭과 그리고 토론형 강의인 세미나 2개로 이렇게 나눠지고요. 그리고 발표 과정도 있고 진짜 우리 한국 대학교에서 흔히 할 수 있는 그런 조별 활동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는 조금 노후돼 있나 봐요. 그래서 쾌적한 그런 건물은 아니지만 뭐 살만하다. 무학이랑 똑같네요. 네. 연세대학교에 기숙사가 무학 학사가 있고 우정원 학사 2개가 있는데 저는 무학에만 살아봤거든요. 옛날 건물. 근데 전 괜찮던데요? 어때요? 그러니까 살만은 한데 살만하니까 다 사는 거 아닐까요? 관대하시군요. 그렇죠. 네, 그래서 기준이 되게 낮아가지고 지붕이랑 침대만 있으면 네, 저도. 뭐 웬만한 기숙사에 적응 가능하면 아마 충분히 적응하지 않을까. 도대체 어느 수준인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이건 좀 좋았는데 교통비가 들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미넨에서도 그랬죠. 하나 뭐 카드를 사면은 다 통용되게 쓸 수 있는. 그래서 아예 이거는 교환 학생증이 교통권이래요. 그래서 교통비가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박물관, 미술관을 굉장히 많이 다닐 것 같긴 한데 베를린의 어느 대학에 가게 된다면 그래서 뭐 야레스카트를 발급하면은 1년 동안 무료로 무제한 방문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가격은 25유로. 굉장히 괜찮죠. 가시면 되겠는데요? 교환으로? 교환 학생이요? 교환 생각 없으세요? 전 없어요. 진짜요? 단호박. 네. 왜냐면은 저희 위젤라에서 굉장히 여행이 많지만 저는 1년에 한 번씩 여름에 위젤라에서 여행을 가거든요. 그때 주로 독일을 꼭 하나씩 넣기 때문에 그때 가는 거로도 충분하고 물론 수업이나 이런 건 듣지 못하지만 전 충분해서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어차피 석사를 유학을 갈 건데 한 학기를 희생해야 할까? 네, 그런 생각이 있어요. 빨리 졸업하는 게 목적이었어. 왜 교환학생 가게 됐어요? 저는 사실 연대로 온 이유도 연대가 이제 한국 대학교들 중에 타 대학교들이랑 커넥션이 되게 잘 돼 있고 되게 많아가지고 사실 저는 이제 한국으로 들어올 생각이 없었거든요. 근데 제 이제 아빠가 사실 처음부터 너를 한국에 보낼 생각이었다 이래가지고 싸움에 져가지고 이제 오게 됐는데 너무 좋고 대신 이제 아빠한테 얘기했죠. 저 그러면 교환학생 유학은 꼭 보내달라. 그래서 아빠는 뭐 1년 정도 갈 수 있다 이러고 미국으로 교환 가는데 미국 학교를 연대에서 내는 학비로 다닐 수 있다는 게 너무나도 큰 이제 이득이어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베를린 필하모니라는 오케스트라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렇군요. 저는 네. 잘 몰랐는데. 요즘 광고가 많이 뜨고 있어요. 요즘 앱도 생겼고. 아, 그래요? 네네. 그래서 그 앱 광고 요즘 카라얀이란 유명한 지휘자가 베를린 필하모닉의 지휘자였을 거예요. 맞나? 그렇군요. 아, 그림 쪽이시군요. 네. 음악 쪽이 아니라. 음악은 잘 모르겠어요. 네. 잘 기억도 안 나고. 뭐 많이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공연 감상 기회도 있고. 그리고 유튜브에 우연히 봤는데 어떤 유튜버 분이 독일로 유학을 석사를 가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쇼츠를 좀 몇 개 보는데 지원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봤던 거 반갑네 이렇게 하고 넘어간 기억이 또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가 되게 잘 돼 있다고 해요. 자전거 도로 진짜 잘 돼 있고 평지도 많고 그래서 자전거 타기가 되게 좋다고 합니다. 평지 부럽네요. 서울을 디스하는 거죠? 한국은 산이 많은 장단점이 있죠. 맞아요. 네. 저 뭐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하자면 저기 이제 1년 동안 쓸 수 있는 저 카드 있잖아요. 이름이 이제 야레스 카트인데 저것도 이제 두 단어를 붙인 겁니다. 이제 야레스는 이제 1년이라는 단어가 이제 야르인데 야레 카트라고는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독일에선 가끔씩 중간에 S나 뭐 다른 글자를 이제 추가적으로 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야레 그리고 S 붙이고 카트는 진짜 뭐 영어로 생각하듯이 카드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1년 카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어 네. 몇 개만 알면 좀 그래도 살만한 조합해서. 곳이 그러네. 독일이다. 네, 맞아요. 실제로 진짜 연결된 게 진짜 많아가지고. 네. 데어데스댐댐만 안 하면 네. 이거 생활비 같은 경우는 뭐 학비랑 교통비는 무료였고요. 기숙사비는 대충 잡았을 때 한 400유로라고 치고 집값이 다른 도시에 비해 저렴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월세가. 근데 매물이 없어? 네. 근데 인기가 많아서 빨리 찬대요. 뭔가 외국인들이 베를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좀 싼 매물, 뭐 혼자 살 수 있는 그런 게 없다고 빨리 좀 찾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물가의 경우에는 24년 기준으로 월급이 한국보다 9% 정도 높다고 해서 요거 그냥 생각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행 갔다 온 결과 식료품점은 확실히 저렴해요. 근데 뭐 외식은 저희가 뭐 관광지만 다녀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한국보다는 비싼 느낌이었습니다. 관광지 아니더라도 정도? 비싸요. 네, 인건비 때문에.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베를린 위치가 폴란드에서 멀지 않기 때문에 작정하고 갔다 오면 됩니다. 폴란드로 먹으러? 굉장히 쌉니다. 그리고 폴란드가 잘생기고 예쁜 사람이 많다고. 맞나요? 네, 그 나라? 네. 바로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비자 저번 첫 번째 시간에 좀 얘기가 나왔었죠? 좀 찾아봤는데 무비자로는 3개월 체류 가능하고 그리고 저희가 자유대에 입학을 한다면 국제팀을 통해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후기에 좀 나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후기를 쓰신 분이 조금 늦었다고 해요. 비자 발급 받은 걸 3개월보다. 근데 비자 발급받겠다는 약속 서류를 소지하고 있어서 뭐 문제가 없었다. 그런 후기도 있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 비자를 갖고 있으면 파트타임 업무가 가능하대요. 알바 가능. 네, 아무래도 카페가 많은 것 같아요. 좀 네. 이런 파트타임 구직 사이트? 그런 거에 대한 후기를 올린 것들을 봤는데 카페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콜렉 기간, 예비 과정, 아까 그 성적이 안 될 경우 들어갈 수 있는 그 예비 과정 기간에는 파트타임 업무가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공부할 때는 안 되고 방학 기간을 활용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과외는 프리랜서로 등록해야 할 수 있다고 돼 있긴 한데요. 사실 우리나라도 과외면 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암암리에 그냥 다 하는 거죠. 그냥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개념이지 않을까. 네, 독일 사람들 그렇습니다. 빡빡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그 현장을 또 모르겠네요. 없네. 그래도 그러게요. 받고 싶은 사람들은 또 시시하면서 하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그렇죠. 아니면 진짜 한국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도 되고요. 맞아요. 한인들을 대상으로. 태권도 사범. 그건 도장을 차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새끼 원장으로. 유학생은 프리랜서 등록이 불가능하대요. 그래서 원래는 안 되는데
암암리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겠네요. 가서 현장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네. 가봐요. 그 분위기를 조금 봐야 알 것 같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얘기하고 싶은데 여기 이제 한국에서는 파트타임을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게 이제 독일에서 유래된 단어거든요. 근데 사실 독일에서는 아르바이트는 이제 진짜 직장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만 이 단어가 이제 파트타임으로 이제 슬쩍 빠져나간 거고 독일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라고 하면 진짜 뭐 일, 뭐 사람들이 뭐 회사 가는 거 뭐 이제 그런 거를 말하는 거여서 이렇게 독일 가시게 될 경우에는 뭐 누가 아르바이트 뭐 하냐 물어보면 뭐 카페 일이라고 하면 이제 안 된다. 외래어가 우리나라에서 변형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그렇죠. 네네 그렇죠.